시선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쏠림 현상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거의 700개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인데요. 결국에 이런 쏠림 현상 어떻게 좀 풀이를 해야 될지 저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할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진 변동성과 극단적인 쏠림, 지금 시장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코스닥이 힘을 내나 싶더니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뒤집히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일단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런 쏠림 현상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 그치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 언제 그치는지, 저희 눈물은 언제 그치는지 이게 참 속상합니다. 예, 그런 관점인데 일단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다양하게 종목들이 맞아요. 막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코스피 쪽으로 다시 대동단결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서 반도체 쪽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여전히 가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시도하다가 다시 또 밀려가는 모습들. 근데 결국에 코스닥도 지금 보시게 되면 소부장이 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썸띵 이게 다 지금 시장을 이끌어 간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어떻게 그대로 이런 기조가 이어지나. 일단은 삼성자이닉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요. 그렇죠. 네. 2분기요. 예. 그런 쪽 되게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그런 과정 쪽에서 이렇게 좋아.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받고 어느 정도 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나머지 실적 좋은 섹터나 종목들도 있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좀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때를 위해서는 조금 더 압축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죠. 어렵죠. 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지난주까지 해서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IT 쪽에 들어오는 자금 플로우를 봤을 때 거의 집중하면서 그쪽으로 사상 최대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거의 AI 하드웨어 관련된 반도체 쪽에 대한 모습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일본도 그렇고 네. 일본도 시가총액 1위가 키옥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키옥시아 집은 누가 갖고 있죠?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또 솔리다임이라고 하는 또 인텔의 낸드 사업부 갖고 있는 것도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총 1위를 바뀌나요? 네. 지금 몇 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 한 30조 원 정도 남았는데 네. 만약에 시가총액이 뭐 뒤집히면 사실 뭐 1위가 뒤집힌다 이런 의미 말고도 뭐 수급적으로 의미가 있는 포인트인가요, 그 부분이? 네, 이렇게 되면 한 번은 하루 이틀은 적어도 뒤집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일단 예정대로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SEC에서 어떤 ADR 관련된 승인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되면 이제 8월 달까지 준비해서 작업돼서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마이크론 기다려. 네. 이제 하이닉스가 쫓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NAV라고 하는 이제 할인율 같은 경우도 네.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약간 이제 신규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올해도 어떤 자사주 매입과 함께 또 이제 주주가 가치를 좀 강화시키게 되면은 스퀘어가 SK 네. 스퀘어죠. 이게 더 탄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앞으로 나올 과정들을 또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강하다라는 쪽들인데 올라간 거 막 얘기 드리면 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걸 못 들어가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그게 네. 더 아쉬운 거죠. 근데 이건 어차피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아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쉴 때 그 다음에는 또 바톤 터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점과 과정들에 대해서 보시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반도체가 핫하고 이제 업황적으로 좋다라는 점을 방증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 물론 확산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살펴보셔야겠지만 지금은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 보면 변동성이 정말 크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이제 하락이나 뭐 상승 크로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한 번에 호가 움직일 때도 좀 큰 발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워낙 한국의 그 K-빅스라고 그러죠. 네. K 변동성은 생각보다 다른 증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0%대 전후, 네. 20%대, 30%대 변동이 오늘 별로 없네라고 할 때도 그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은 80%입니다. 그럼 그냥 엄청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작은 이슈만 툭 던진다 그러면 와르르 움직였다 와르르 올라갔다 이게 좀 심하단 시기적으로 또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시총은 많이 커졌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그에 따른 이제 레버리지와 네. 또 그에 따른 ETF 쪽에서 또 쏠림들 이런 모든 걸 다 갖추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다라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덩치는 네. 어른인데 마음은 애예요. 아, 아직 좀 덜 컸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vulnerable,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좀 약간 좀 민감한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그러면 아직 그런 아이들 안 겪어보셨죠? 네. 이제 아이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애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예, 그렇게 했을 때. 저희도 증시를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때 보게 되면 그럴 때 많이 감정이 좀 많이 다운됐을 때 그때 네. 좀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많이 흔들렸을 때 또 다시 좀 사주고 그런데 좀 기분 좋아진다 그러면 또 그때 보니까 그거 좀 별로 안 좋더라 그렇게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또 물량 좀 줄여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변동성도 크지만 이용을 해야겠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을 좀 이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좀 해소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가요? 네, 해소가 된다고 보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과거 2000년대 또 나왔었던 흐름들과 트렌드를 보게 되면 네. 주도주는 역시 주도주입니다. 그만큼에 걸맞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밸류를 봐. 이만큼 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어라고 하게 되면 또 얘기를 못하는 거죠. 네. 코스닥이 한때는 올해 초 같은 경우 선행 PR로 130배까지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소외되고 빠져서 PR이 60배입니다. 그런데 이걸 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 아니죠. 좀 네. 힘들죠. 예. 그런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선행 PR로 본다. 그러면 이제 7배입니다. 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금의 흐름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반영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좀 돌아가서 저평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순환매가 돈다고 하게 되면 그 타이밍이 그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더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론 실적도 있는 것 같고요. 이를 포함해서 좀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핵심 이벤트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가장 먼저는 또 이제 ADR 얘기는 잠깐 드렸었고 네. 또 23일 날 가게 되면 MSCI 관련된 쪽에서 연례 시장 분류 리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DM이라고 하는 선진 시장으로 들어갈 건 기대도 안 합니다. 네. 기대는 안 하지만 그 중에서 혹시나 관찰 대상국 정도로까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뭐 적어도 뭐 40조는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네. 그거라도 뭐 어떻게 안 되겠니? 라는 심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주는 주 중반 이후가 더 변동성을 중요하죠. 주 후반이 중요하죠. 예, 키울 수 있는 요인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관련된 게 저희 목요일 날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PC 지표, 네. 또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되겠죠.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된 쪽의 동향들은 일단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다음 분기도 좋을 거고 아마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CEO 특성상 세게 지르십니다. 세게 지르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게 되면 시장은 그래라고는 하겠지만 주가가 올라온 속도나 자리를 보게 되면 언제든지 네. 또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약간 또 세로는 나올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주초에 좀 열심히 달리고 또 주중반 이후에는 또 약간 주춤하게 되면 그때를 또 기회로 삼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그쵸.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함께 또 지금 PC 지표 쪽들은 일단 예상이 코어와 함께 3.8 지난달이었는데 3.4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안정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시장이 만족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서 또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악문형들이 네. 계속 또 발목을 잡을지 또 이제 이번 주는 또 계속 금리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 계속 넘어간다. 역시나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장하는 쪽은 어디냐? 그럼 결국은 또 IA 하드웨어 쪽이죠. 약간 돌고 돌아서 계속 글로 가는 느낌이 있네요. 올릴 명분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주도주에 대한 명분들을 계속 또 막 갖춰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을 흔들 만한 또 지표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주 후반에 반영될 여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MSCI 시장 분류 리뷰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선진국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이 되는지 이 부분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세론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와 관련돼서 또 이용해 보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 지표까지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들어가면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 그래서 좀 이를 앞두고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업종이 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네, 직접적으로 제가 AI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와 네, 또 하다못해 오픈 네. 챗GPT한테도 다 확인을 해봤더니 교차로 얘기하는 섹터가 딱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반도체 빼면 섭섭하겠죠? 그렇죠. 네. 반도체 있죠. 소부장까지도 좋아지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밖에 전력 인프라 쪽들, 전력 설비 쪽들을 더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쪽인 것 같고 그다가 자동차도 선박은 한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환율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환율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조선 쪽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로봇 쪽도 같이 영향을 살짝 더 받을 것 같고 그밖에 일부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우주항공 쪽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방산 쪽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환율 효과랑 더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쪽에 대한 영향을 끼칠 거고 근데 막상 실적과 관련된 이 주가는 이거보다는 수주잔고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수주잔고가 얼마큼 늘었는지 그리고 또 수주가 계속 또 보강되면서 앞으로 업황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적 플러스 수주까지 체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지금 주가가 또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많이 비교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밸류 대비해서 메리트가 그렇게 클지 안 클지. 네. 그러면 수주가 들어와서 앞으로 실적 성장을 이끌다 보니까 지금 밸류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더 끌고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도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업종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좀 많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면서 좀 밀린 감이 있잖아요. 네. 이런 쪽들을 그러면은 실적 시즌 대비해서 좀 더 선매수하고 이런 전략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런데 샀는데 안 갈 수가 있죠. 지금은 당장. 예, 왜냐하면 나는 반도체만 보겠어라고 하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들어가긴 들어가고 아니면 갖춰놓되 어차피 또 갖춰놓는 게 아니라 지금 물려 있습니다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크면은 또 언제 내 차례 들어올까라고 고민하게 되면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비중이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반응 들어온다 그러면 비중은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근데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그래도 기대감은 남아있다. 네. 그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반도체랑 그리고 또 코스닥이 여기서 돌아간다. 그러면 뭘 갖고 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아직까지 실적과 또 실적 시즌에 들어오는데 실적이 될 만한 것들을 볼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서 아직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주면서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침투해서 스며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정답지에 가까운 쪽은 소부장 쪽이 코스닥은 견인하면서 좀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더 맞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저희는 다 팔고 없어요. 또 이제 정리하고 없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그래도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높다는 점들은 염두하시고 계속 트레이딩 기회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튼튼한 종목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이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지만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기 때문에 또 이 현상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서 이 종목들이나 포트폴리오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